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이정명의 행복발전소 그 7번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코끼리 내려놓기입니다. 봄이 되자 경쟁하던 꽃들이 피어나더니 4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봄꽃들은 그 화려한 잎들을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하늘과 땅을 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핀 꽃들은 행여 가는 뒷모습이 초라하게 보일까봐 아주 짧은 기간에 힘을 다해 낙화되는가 하면은 비오는 날을 골라 빗물에 흔적도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꽃의 일생을 설계하신 하늘의 섭리가 신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꼬물꼬물 피어나던 잎은 하룻밤 자고 나면 숲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도 화려한 색깔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녹색으로 말입니다. 나무 중에 가장 늦게 새잎이 돋아나는 나무는 아마도 대추나무와 은행나무일 것인데 벌써 은행나무 잎도 제법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봄 안에도 여러 색깔의 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선 매화 꽃망울이 보내는 알싸한 봄이 있고요. 목련이 피는 따뜻한 봄이 있는가 하면 벚꽃과 복숭아꽃이 피는 화려한 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새잎이 돋아나는 싱그러운 봄, 또 개구리와 뻐꾸기가 오는 무르익은 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 시집 온유의 무드를 출간했고 김소월의 스승으로 알려진 시인 김억은 연분홍 송이송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름다운 봄의 경치, 가는 봄의 경치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틉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못내 반가와 나비는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나부낍니다. 연분홍 송이송이 바람에 지니 나비는 울며 울며 돌아섭니다. 네, 시인은 7호조 3음보의 민요조 율격으로 시를 썼습니다. 봄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연상되는 시입니다. 너무 좋은 봄, 그래서 나비가 아쉬운 게 아니라 시인이 가는 봄을 애달파 하는 것이죠. 이형기 시인의 낙화는 떨어지는 꽃잎이 주는 성숙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뜩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님은 낙화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 삶의 이별을 비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통찰도 보입니다.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과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시에 반영된 듯합니다. 저는 이 시에서 가장 강하게 마음을 울린 부분은 첫 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아름다운 뒷모습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 근무할 때 부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방송 설교를 녹음하러 매주 방송국에 오셨습니다. 시골 교회, 주로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시장에서 과일을 직접 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을에 산 것 중에서 하나를 다시 내어 과일 파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과일 한 개를 행상에게 돌려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덤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내려놓고 제값을 주고 산 과일이기에 스스로도 불편할 것이 없는데 자신의 목 일부를 내려놓은 것이죠. 과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과일을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덤으로 더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처음 그 일을 겪은 과일 장수는 당황했을 법도 합니다. 어쨌든 작은 과일 하나를 내려놓는 그 행위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초로서 또 다른 한편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를테면 모든 불협화음을 감수하고서 교회를 대물림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과일 하나를 내려놓는 목사님의 작은 사랑 실천이 그래서 제 마음에 오랫도록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시 얘기로 돌아갑니다. 계절은 순환할 때 미적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리를 비워주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좋고 편리함과 이익에 익숙해지면 뭐든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잔 브라흐마가 썼고 유시화 씨가 번역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코끼리를 몹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너무너무 좋아 코끼리를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나깨나 코끼리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장 코끼리를 사와도 자신은 코끼리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끼리를 키울 공간도 없는 작은 집이며 코끼리 사료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는 당장 코끼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코끼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은 코끼리를 원했지만 코끼리를 갖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었지만은 코끼리를 사고 싶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은 쉽사리 모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되지 왜 하필 힘이 되는 능력도 되지 않은 코끼리에 집착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 한번 코끼리한테 마음을 빼앗긴 뒤로는 온통 코끼리 생각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부자도 되지 못했고 코끼리도 키우지 못하고 코끼리 생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를 포기하는 마음, 코끼리를 사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나이가 말한 코끼리는 아니지만 우리도 다른 형태의 코끼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직업, 물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방송인과 가수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든 것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간절히 원하면 언젠가는 코끼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더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코끼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또 다른 사람의 예도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시장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무언가를 먹고 있지만 먹는 동안 그가 너무 고통스럽게 보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충혈되고 고통으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랐지만은
그가 그의 곁에 매운 인도고추인 칠리를 쌓아놓고 먹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나이는 칠리를 입에 넣고 씹을 때마다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쉬지 않고 고추를 입에 넣고 씹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에는 전보다 더 고통이 보였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이오? 한두 개 먹었으면 그 칠리가 얼마나 매운 것인지 알 것 아니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매운 칠리 고추를 계속 먹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단맛 나는 고추가 있을지 몰라서 그럽니다. 황당하게도 그 사나이는 매운 칠리 고추 가운데 단맛 나는 고추가 있을지 몰라서 그 고추를 찾으려고 고통을 이겨내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추를 찾으려고 쉬지 않고 매운 고추 칠리를 먹는 그 남자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며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리는 매운 고추입니다. 매운 것이 칠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대와 집착을 하게 되면은 행복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칠리를 내려놓고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곳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코끼리이든 단맛 나는 칠리이든 또는 마음을 사로잡는 직업이든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마음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과 행복의 부재를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자베스 비숍이라는 여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며 소설가입니다. 성공한 건축가였던 아버지는 1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살 때 정신병원에 갑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비숍은 할머니와 고모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잠시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은 거듭된 상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시가 한 가지 기술이라는 시입니다.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술.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 많은 것들이 본래부터 상실될 의도로 채워진 듯하니 그것들을 잃는다고 재앙은 아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잃어버려라. 문 열쇠를 잃은 후에 당혹감.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을 받아들이라.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더 많이, 더 빨리 잃는 연습을 하라. 장소들, 이름들, 여행하려 했던 곳들을, 그것들을 잃는다고 재앙이 오지는 않는다. 나는 어머니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보라, 내가 좋아했던 세 집 중 마지막 집, 아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집도 잃었다. 상실의 기술을 익히기는 어렵지 않다. 두 도시도 잃었다. 멋진 도시들을.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더 광대한 영토, 두 강과 하나의 대륙을 잃었다. 그것들이 그립긴 하지만 그렇다고 재앙은 아니었다. 당신을 잃는 것조차 나는 솔직히 말해야 하리라. 분명 상실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그것이 당장은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필요한 기술들은 많습니다. 생존의 기술, 돈 버는 기술, 성공의 기술, 마케팅의 기술, 관계 기술 등등. 하지만 시인은 여기에서 상실의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고 기쁘고 익숙한 것들이 때가 되면 나에게서 미련 없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인간 존재의 공통의 경험이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떠나보냄을 익히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했고 익히기야 어렵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좌절과 상처를 경험한 시인의 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온갖 상실이 있었지만 재앙은 아니었노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겪은 상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이 봄 우리도 기껍게 아름다웠던 봄날이 가는 것을 긍정으로 승화시키고 내려놓는 법도 배우면서 한껏 성숙한 봄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형기님의 낙화를 다시 보내드리면서 이정명의 행복발전소 그 7번째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으로 타이틀이 바꿔 진행됩니다.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별별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네, 이정명TV가 보내드린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은 매주 토요일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통화 바다를 모르는 소녀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바다를 모르는 소녀는 그 10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눈부신 봄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